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력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행해지던 의사들의 철밥통 지키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가 연일 단 한치도 물러설 이 생각이 없이 강공 모드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강력한 집단 휴업, 의사들의 강력한 집단 파업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환자들의 생명을 벌모로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벌모로 의사들의 이 슈퍼갑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대 정권이 못했다면 나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이며 헌법주의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수십 년 이어오던 민주노총의 강성 불법 파업을 산산조각내지 않았습니까? 과연 의사들의 이러한 지랄 발광,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의 충격적인 비윤리적인 실태와 함께 지약 회사들과의 성 리베이트, 또한 간호사들 어쩔 수 없이 불법 위려 활동을 해야 하는 민낯들을 우리는 직접 알아가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지금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전라도 의사의 절규,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몰래 응급실 찾은 전공의들 눈물 흘린 사연.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의 절규, 몸 갈려 순직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한 위려 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영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빨리 끝내 주십시오 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영수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렇게 사직서를 쓰고 나간 의사들 다 잡아 감방에 쳐 넣든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윤석열 대통령님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심경을 쏟아냈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영수 교수는 다수 의료진들의 이탈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조영수 교수는 다수 의료진들의 업무 이탈로 지금 현재 의료계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태라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응급의학과 전공의하고 대학 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뭔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 나갔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대학교 조영수 교수는 싸우는 놈 따로, 이득 보는 놈 따로, 지나고 보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저는 돈만 밝히는 위세의 한 명일 따름이고 동료들에게는 단결을 방해하는 부역자일 뿐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조 교수는 실상은 그저 병든 환자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소시민 의사일 따름이라며 총이든 펜이든 얼른 윤석열 대통령님 꺼내 주십시오. 이러다 저는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습니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단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선생님인 조영수 의사 선생님의 이 글이 나온 이후 네티즌들이 조영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선생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도 전라남도 전남대학교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니 라며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조영수 의사 선생님을 칭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빠른 결단을 내리실 겁니다. 몰래 응급실 찾은 전공의들이 눈물을 흘린 사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80대 여성 환자가 베드에 누운 채 구급차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이 여성은 심부전 환자로 심장 기능 상태가 많이 떨어졌고 폐에 물까지 찬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환자를 맞은 건 전공의 A씨였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응급실로 출근한 A씨는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의 염증 수치는 정상보다 약 10배로 높았고 여러 감염 증상도 보였습니다. A씨는 다급하게 전문의 B씨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B씨는 이녀제 투여 지시를 내린 뒤 건너편 베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공의들이 위대 정원 증언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의사 3명과 간호사 7명이 근무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인턴과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평일에는 전문의 1명이 응급실 전체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전공의 A씨가 휴일에 더 바쁜 응급실 상황을 우려해 몰래 병원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전공의 일부는 A씨처럼 조용히 출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몰리는 환자와 이를 맞는 전문의, 교수, 임상 강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공의 B씨는 대형 병원 중 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전공의는 외부에는 함구한 채 몰래 출근을 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몰래 출근을 하는 이것은 이 낙인을 찍히지 않기 위해 전공의들이 몰래 나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몰래 나오다가 이 사직서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 다른 의사들에게 들키면 반역자로 찍히게 된다라며 충격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일부 전공의들이 비공식적으로 출근하는 것과 관련해 환자들은 물론 병원에 남아있는 선배들에게 부담을 또 넘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위려진 파업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누곤 하는데 다들 파업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에는 우려가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응급실에는 10분마다 한 명씩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접수증을 받고 원무과에 접수하는 과정부터 대기가 발생했습니다. 진료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는 트리아제 환자 분류소 공간은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로 붐볐습니다. 전공의 B씨는 응급실 환자는 매일 평균 최소 100명에서 최대 150명에 달하는데 의사 한 명만으론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또 한 번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한 고령의 남성이 휠체어를 탄 채 환자 분류소 안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해 무릎에 얼굴을 파 묻은 채로 앓는 신음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응급실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10대 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1시쯤 손가락에 휴지를 감싼 여자아이와 부모가 응급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손가락이 낀 채로 넘어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깁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10대 여학생은 전날부터 계속 구토 증상을 보인다라며 힘겹게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함께 온 엄마는 학생의 배를 만져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접질린 50대 남성 환자와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70대 남성 환자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응급 사람들이 쉴 틈 없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병상은 약 70% 찼고 응급실 내부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사선생님, 선생님을 찾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전공의 A씨와 B씨가 숨가쁘게 환자 침대를 오고 갔습니다. 전공의 B씨는 오늘은 다행히 교통사고 환자나 응급 환자가 아직 없어서 동시 진료가 가능한 곳이라며 단순하게 보이지만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봉합 수술 환자라도 오게 되면 바로 손이 모자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떠난 병원 응급실은 남은 의료진이 2배에서 3배가량 더 일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전공의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전공의 A씨에게 묻자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사직서를 쓰고 이 응급실을 떠나갔던 전공의 B씨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B씨는 환자들로 붐비는 응급실로 들어와 소독을 한 이후에 가운을 입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방된 주사를 놓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공의 C씨는 주사를 놓으며 환자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전공의 C씨도 몰래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는 A씨가 또 B씨가 다가와 어깨를 꽉 치며 잘 오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긴급한 환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이후 약 2시간 이후 전공의 A, B, C씨는 서로 붙잡고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환자들을 지키자라고 서로 꼭 잡고 있는 것을 기자가 바라보며 기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례 현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